현대시 먼저 들어갈게요. 김수영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스특 42페이지고요. 주목할 부분 한번 볼게요. 당시의 시대상은 독재 정권이고 대조적 시상전개가 나타난다. 화자의 행위가 부정이고 화자가 하지 못한 행위가 긍정이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들을 보면 설렁탕집 주인에게 욕하는 거, 야경꾼을 증오하는 거, 절정에서 비켜서 있는 거, 이발쟁이 야경꾼에게 반항하는 거. 그러니까 약자들한테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화자가 하지 못한 행위는요, 왕궁의 음탕에 분개하고요. 이걸 이제 독재 정권에 분개한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고, 언론의 자유 요구, 절정 위에 서기, 그러니까 본질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거고, 땅 주인, 구청 직원, 동해 직원에게 반항하는 거, 강자에게 반항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작품, 김소월 초혼입니다. 스특 82페이지. 시적 공간이 이제 거리감이 느껴진다. 하늘과 땅 사이의 거리감. 이거는 절망감을 나타내고, 화자의 행위, 임의 이름을 부르는데 간절한 그리움을 나타내요. 주요한 식구의 의미는요. 붉은 해가 서산마루에 걸렸다. 이거는 낮에서 밤으로의 시간 흐름을 나타내고 소멸 이미지를 담고 있다. 떨어져 나간 자는 단절감을 느낄 수 있고, 이 산 위는 죽은 임과 소통을 시도하는 공간이에요. 하늘하고 가깝잖아. 그 다음 박목월 이별가 스특 82페이지입니다. 강의 의미에 주목해 주시고요. 바람의 의미가 바뀌어요. 이 바뀐다는 점에 주목을 해주시고, 네 번째, 이용학의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스특 88페이지 되겠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대비시켜놨다 라는 거에 주목을 해주세요. 과거에는 고향에서 우라지오를 동경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누이 어머니랑 함께 지냈어. 근데 지금은 우라지오 가까운 곳에 있는데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어. 그 다음 이준관의 가을 떡갈나무 숲 스특 111페이지고요. 화자와 떡갈나무 숲의 교감에 집중해주세요. 특히 주객전도된 표현이 있는데 하늘이 깊이 숨을 들이켜 나를 들이마신다. 이 부분의 의미에 주목을 해주시고요. 잎을 떨군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떡갈나무가 위로해주는 거야. 교감을 이제 나타내는 거지. 고재종의 나무 속에 물관이 있다. 스특 114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상전개 방식은요. 시상전개 방식에 이제 집중해주는데 1년에서 흔들거린다. 겨울 감나무에 대해서 이제 관찰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 다음에 신기한 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보여주는가 하면서 감동을 받고요. 살아왔느냐 하면서 깨달음을 느끼고 있어요. 고정이 상한 영혼을 위하여 스특 286페이지고요. 이것도 시상전개 방식에 주목해주는데 고통에게로 가자. 고통을 대면하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고통이여 삶아떼고 가자. 고통을 받아들이겠다는 거고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이 부분은 고통을 겪으면서 더 굳건해지겠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의지가 점점 강해진다. 김춘수의 꽃을 위한 서시 307페이지고요. 스특 시험이 식구의 의미를 잡아보면요. 나는 존재의 본질을 인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규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너는요. 꽃인데요. 존재의 본질이에요. 존재의 본질을 지금은 규명하지 못하고 있어. 근데 언젠간 존재의 본질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금이 될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송수건의 등꽃 아래서 스특 320페이지고요. 시상 전개 방식을 보면요. 1년에서 등꽃송이를 보면서 기쁨과 슬픔이 어우러진 복합적인 정서를 느낍니다. 2년에서 타인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깨닫고요. 3년에선 등꽃송이에서 아름다운 가치를 발견해요. 264 교목 수완 40페이지 화자의 태도를 보면요. 자신을 교목에 비유했는데 암담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여줘요. 부정 표현을 반복하고 있는데 말하라, 아니라, 못해라 이런 표현들 현실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단호한 태도다. 최승호의 북어 수완 172페이지 북어의 의미는 현대인인데 부정적 현실에 순응하는 존재들이야. 시상전환을 합니다. 1에서 19행까지는 북어들을 비판해. 그러니까 현대인은 비판하는 거지. 근데 21에서 23행을 보면 화자 자신이었어.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성찰하는 것이다. 이상의 거울 수완 200페이지 대립구조 주목해줘야 되겠죠? 거울 밖에 나랑 거울 속에 나가 이제 대비가 됩니다. 그리고 단절이 느껴지고요. 이성복의 꽃피는 시절 수완 227페이지 꽃을 피워내는 과정을 이별의 과정으로 형상화를 했어요. 꽃의 태도에 주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껍질을 벗고 싶어서 몸부림쳐요. 개화를 하기 위해서 꽃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영도의 질투는 나의 힘 스특 85페이지 주요 시험의 식구를 한번 볼 건데요.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 그러니까 미래의 어느 시점인 거죠. 그때라고 하면 미래에서 바라본 현재야 현재.
과거가 아니라 현재고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여러 생각으로 이제 혼란스러운 거야. 잡념들이 많은 거지.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헛된 일에 몰두했던 젊은 날을 이제 성찰하는 거고요.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 그러니까 방황하고 있는 거고, 청춘을 세워두고 뭐뭐 이제 세워보았으니 젊은 날을 성찰하는 겁니다.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화자가 추구한 것이 타인에 대한 질투였음을 깨달았죠.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라고 했어요. 타인의 사랑을 추구했는데 스스로는 사랑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이제 반성하는 거죠. 정지용 장수산 1 수특 94페이지 시상 전개 방식을 보면요. 선경 후정이다. 자, 어디까지가 선경이냐면 벌목정정이랬더니서부터 이고를 걸음이란다 까지 선경이에요. 고요한 장수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중 나오는데 윗절중이서부터 맨 끝까지 윗절중의 태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시름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정서다, 정서. 주요 시험이 19를 보면요. 깊은 산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 뼈를 저리울 정도로 고요한 거야. 눈과 밤이 종이보다 희고녀. 장수산이 눈으로 뒤덮였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달도 보름을 기다려 휜 뜻은 한밤 이고를 걸음이란다. 얘가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데, 달이 보름을 기다려서 떴다는 건데 이거는 한밤에 장수산을 걷게 하려는 건가? 라는 의미야. 결국 눈으로 뒤덮인 장수산의 전경을 부각하는 거지. 그 다음 여기도 이제 어려운데, 늙은 사나이에 남긴 내음새를 줍는다. 늙은 중이야. 이제 늙은 사나이는 늙은 중을 얘기하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윗절중 있잖아. 그 중의 모습을 이제 본받으려고 하는 거야. 내음새를 줍는다는 건. 시름은 바람도 일지 않은 고요에 심히 흔들리우노니, 자, 심히 흔들리니까 내면적 동요를 나타내고요. 오 견디란다. 차고 오려니 슬픔도 꿈도 없이 시름을 견디겠다는 의지입니다. 264 노정기 수특 85페이지 고통스럽게 살아온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비극적 인식을 드러냅니다. 대립적 이미지에 주목해주세요. 고난, 시련, 부정인데 소금, 조수, 암초, 태풍, 시궁치 이 시어들이 부정적 시어가 되겠고, 반면에 긍정적 시어는 산호도, 남십자성이 되겠어요. 화자의 처지를 나타내는 시어에도 주목을 해주는데, 밀항하는 짱크, 밀려온 거미, 이게 이제 화자랑 동일시가 되는 시어들이 되겠어요. 오장환의 성탄제 스트 91페이지. 자, 이 시도 꽤 어려운데, 사냥당하는 사슴을 통해 생명을 유린하는 부정적 현실을 고발하는 거야. 대립적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폭력성, 생명 위협하는 게 이제 부정인데, 해당하는 시어들이 어두운 숲, 몰입꾼, 밤, 횃불, 포수와 사냥개, 어두운 골짝 이런 것들이 부정적 시어가 되겠고, 희망 소생을 나타내는 샘, 약초 긍정되겠어요. 자, 주요 19를 보면요. 눈 위에 흘린 따뜻한 핏방울은 생명이 희생당하는 상황을 나타낸다. 밤 이스키 횃불은 꺼지지 않는다. 아까 횃불 부정이었죠? 사냥이 계속되는 거예요. 표범과 늑대에 주목해줘야 되는데, 표범과 늑대가 사냥개 같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부정이 아니야. 사슴과 마찬가지로 희생당하는 존재입니다. 박성룡의 과목 수특 107페이지. 가을날 시련을 극복하고 열매를 맺은 과목을 보고 경이로움과 깨달음을 느낍니다. 대립적 이미지가 나타나죠. 시련 소멸 부정이고요. 박질 붉은 황토, 비바람들, 멸렬하는 가을 부정이에요. 그걸 극복하는 게 은총 긍정이고요. 주요 19를 보면요. 흔히 시를 잃고 삶의 의미를 잃은 거야. 시력을 회복한다. 과목을 보고 있었잖아. 과목처럼 인간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깨달음을 나타내요. 김광섭의 산, 수특 110페이지. 산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삶에 대해서 깨달음을 나타내는 건데, 주요 19를 보면요. 새둥이나 꽃잎 하나 다치지 않고 흙 한 줌 도란 게 들썩이지 않는다. 이거는 생물과 무생물이 평화롭게 상생하는 상황이고, 언제나 사람보다 앞서가다가도 사람이 오기를 기다려 같이 간다. 그리고 산은 양지 바른 쪽에 사람을 묻고, 이런 거 봤을 때 인간을 포용하고 있어요. 자, 여기 주목해야 되는 게 인간이 대립하는 존재가 아니야. 공생하는 존재지. 산은 사람들과 친하고 싶어서 산은 울적하며, 산은 한번 신경질을 되게 내야만. 이런 모습들은 인간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야. 나무를 기르는 법은 나무가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지. 생명의 성장을 기다리는 거야. 산이 알려주는 산의 가르침이고요. 벼랑에 오르지 못하는 법, 이것도 산의 가르침인데 분수를 지키는 걸 얘기한다. 그 다음에 고전시가 보도록 할게요. 고전시가 채듣기의 봉산곡 수특 64페이지. 전체 흐름은요. 은거지에 대한 예찬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왕명을 받들어서 먼 길을 떠납니다. 시대상은요. 병자호란 직후고요. 화자는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청나라를 오랑캐로 이제 여깁니다. 백광홍의 관서별곡 수특 256페이지.
비행가사고요. 화자가 중시 여기는 장소가 있어. 그 중시 여기는 장소에서는 감상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길게 서술이 된다는 얘기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중요한 장소는요. 대동강, 부병루, 백상루, 철옹성, 약산동대, 압록강, 통군정 이 장소를 중심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잡자미상 간민가, 수안 168페이지. 가렴죽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백성들의 현실을 보여주고요. 대화식 구성을 보여줍니다. 생원과 화자의 대화인데 생원은 갑산에 머물면서 간민이 처한 부정적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화자 같은 경우는 간민이죠. 갑산을 떠나 북청으로 이주한 것만이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정철의 관동별곡입니다. 수안 193페이지. 전개 방식에 주목해주세요. 관찰사로 부임하고요. 부임지를 순회합니다. 그 다음에 금강산을 유람하는데요. 여기서 또 자세하게 만폭동, 금강대, 진월대, 개심대, 화룡소, 불정대 이 순서대로 공간 이동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관동팔경 유람으로 갑니다. 여기도 산영루, 총석정, 삼일포, 의상대, 경포, 죽서루, 망양정 순서로 공간 이동이 나타나고요. 화지와 풍류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망양정에서의 달맞이, 꿈속에서 신선을 만나는 모습이 나타나요. 작가의 인식 주목해주세요. 선정에 대한 포부를 보여주고요. 우국지정, 연군지정을 보여줍니다. 윤선도의 어부사시사입니다. 수안 225페이지. 사시가, 어부사시사니까 사시가죠. 계절 흐름에 따른 경치 변화랑 흥취에 주목해주세요. 특이하게 여음구랑 후렴구의 특징이 있는데 1수에서 5수는 투랑이고 6수에서 10수는 귀항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공간 대립이 나타납니다. 화자가 있는 곳은 어촌이고 수국이에요. 자연입니다. 화자가 떠나온 곳은 속세고요. 나위소의 광호구가 수안 225페이지입니다. 시상전개에 또 주목해주세요. 1수에서 3수, 자연 속에서 편히 늙어가는 임금의 은혜를 나타내고요. 4수에서 6수, 배 타고 나갔다가 돌아오는 흥치입니다. 이때 진어옹이 아니라 가어옹의 삶이 나타나고요. 7수에서 9수는 소박하고 한가롭게 사는 삶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어옹의 삶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신희의 단가 6장, 수특 57페이지. 시상 전개를 보면요. 1장은 유교적 이념, 효제 충신을 해야 된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요. 2장에서는 부정적인 정치적 상황이 나타나요. 부근이 날래서, 도끼들이 날래서 솔들이 사라지는 상황을 보여주고요. 임금의 은혜에 대해서 기대를 합니다. 그게 우로라고 나타나고요. 3장은 유배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한탄합니다. 4장은요, 유배된 상황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시름을 나타내고요. 이때 주의할 점이 제비도 시름을 한탄하는 내용이 나와 제비는 시름이 없다가 아닙니다. 제비가 시름을 한탄하자 화자는 내 시름이 더 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5장은 변함없이 따라오는 달을 통해서 시름을 달래고요. 6장은 지조절개. 남도진의 나금별곡 후안 59페이지입니다. 세속에 대한 부정적 인식, 자연에서의 삶의 만족을 드러낸다. 시상전개에 이제 주목을 하는데요. 시선의 변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연 속에서 사는 화자의 만족스러운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나그남의 주변 경치로 이제 시선이 이동을 해. 주요 19를 보면요. 해당화 깊은 골에 낚싯대 메고 내려가며 가어옹의 삶을 보여주는 거고요. 유혹에 빠진 분들 부기를 자랑마오. 겨울밤 추운 새벽에 대루원의 서성이니 라고 했는데 여기서 대루원의 서성이는 게 화자가 아니다. 관리들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속세인들의 모습이야. 주의해야 돼. 화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와 내 신세를 내 이르니 자네 듣소 라고 했는데 여기서 내 신세라고 하니까 뭔가 부정적인 말로 인식할 수 있는데 아니야. 화자의 신세는 자연에서의 삶을 나타내니까 긍정적입니다. 오히려. 옥육폭 노한물살 돌을 박차며 떨어지니 명월주를 옥쟁반에 굴리는 듯 수정염을 난간에 걸었는 듯. 명월주는 구슬인데 폭포의 물거품을 비유한 거고요. 수정염은 폭포의 물줄기입니다. 귀 씻던 옛 타랍이 자네 혼자 높을 쏘냐. 귀 씻는 거 보자마자 허유 떠오르죠? 자기가 허유에 뒤지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양 언덕에 도하나라 붉은 안개 자욱하다. 자, 이것도 주의해야 되는 게 붉은 안개가 부정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붉은 안개, 지금 이거는 복숭아꽃이 날리는 모습이에요. 홍진이 아니다. 물 위에 뜬 꽃을 손으로 건진 뜻은 봄경치를 누설하여 세상에 전할세라, 뭐뭐 할세라, 뭐뭐 할까 두렵다지. 그러니까 자연의 아름다움을 속세에 전하려고 안 합니다. 공유 안 하려고 해요. 혼자 즐기려고 하는 거야. 재앙의 나무 물결 신변에 미칠 소냐. 미치지 않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벼슬 했을 때 맞는 재앙에서 이제 벗어난다. 근데 이때도 주의할 점, 주체를 잘 보면 주체가 화자가 아니라 형님이야. 항상 누가 뭐 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셔야 되겠고, 장침을 높이 베고 두 늙은이 나란히 누워 자연에서 두 형제가 여유롭게 사는 모습이야. 자, 이런 부분들에 주목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시고요.
자, 이번엔 고전소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웅전 후특 135페이지. 이두병이란 인물이 있는데 조웅의 아버지를 참소해서 죽게 하고 황제 자리를 찬탈하기까지 합니다. 나쁜 놈이에요. 이놈을 응징하고 나라를 구하는 스토리가 이제 조웅전이 되겠다. 자, 당연히 갈등 양상은요. 조웅하고 이두병 간의 갈등, 그리고 황제 자리를 찬탈하니까 이두병하고 태자 간의 갈등도 있겠죠. 조웅과 서번왕의 갈등 나오고요. 장소저와 강호자사 간의 갈등이 나옵니다. 자, 조력자가 여럿 나오는데요. 월경대사 나옵니다. 조웅 모자를 돕는데 조웅과 조웅에게 글과 술법을 가르쳐요. 노홍 같은 경우는요. 구분해야 돼. 노홍하고 월경대사는 다른 인물입니다. 노홍은 조웅에게 보검을 전달하는 역할이고, 철관도사는 조웅에게 용총을 줍니다. 그리고 술법을 가르쳐요. 황장군은 조웅에게 갑옷과 칼을 주고요. 위왕은 조웅이 송나라고 하는데 이제 돕는 역할. 이렇게 조력자들의 역할이 중요하겠다. 정을선전입니다. 수특 152페이지고요. 계모담하고 쟁총담이 나와요. 계모담은 계모와 전처자식 간의 갈등이고, 쟁총담 같은 경우는 일부다 처제로 인한 부인들 간의 갈등이 되겠다. 자, 그래서 갈등 양상을 보면요. 계모담으로서는 유추연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유추연하고 계모 노씨 간의 갈등이 있고, 쟁총담으로서는 유추연하고 정렬 부인 조씨하고의 갈등이 있다. 삼선기 156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남성 회절담하고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인 남성 회절담 같은 경우는 인물들이 주인공의 위선을 폭로하려고 회절을 시키는 거거든. 근데 삼선기는 지가 마음에 들어서 이상적인 남성으로서 이춘풍을 인식해서 회절시키는 겁니다. 자, 옥림몽 중요한데요. 특 250페이지. 억지로 혼인시키는 거에 의한 혼사장애 화소가 반복이 됩니다. 여교란에 의해서 범경문과 유해란 간의 혼사장애가 생기고요. 장사복에 의해서 유언과 장소저 간의 혼사장애가 생겨요. 그리고 이흐인에 의해서 유재교와 장소화 간의 혼사장애가 생기는데, 이때 유재교가 가인지라고도 나오고 장소화가 왕정환이라고도 나오니까 인물 명칭 바뀌는 거 조심하도록 하시고, 인물의 성격은요 긍정적 인물하고 부정적 인물 나눠가지고, 자, 이거 알아두면 좋겠죠? 어쨌든 간 이 인물들은 나올 수밖에 없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어떤 성격의 인물인지 파악하고 있으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유씨, 장씨, 장소화는 긍정적 인물이다. 여교란, 황제, 취섬, 이희인은 부정적 인물이다. 설홍전 수특 314페이지. 갈등 양상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갈등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 흐름이 있어. 흐름을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서롱하고 진숙인 간의 갈등은 어린 시절의 시련이야, 시련. 그리고 서롱과 명선 간의 갈등은요, 시련이 심화가 된 거고, 서롱과 돌쇠 간의 갈등도 나옵니다. 이때는 서롱의 영웅적 능력을 부각하기 위한 거고, 마찬가지로 서롱과 돌뿌리 간의 갈등은요, 영웅적 능력을 부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서롱과 곽섬의 갈등 중요합니다. 서롱의 영웅적 능력과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모습으로서 나온다. 자, 그 다음 서롱과 가달왕 간의 갈등은요, 서롱의 영웅적 능력, 국가적 위기에 해결하는 모습으로 나온다. 옥루몽, 수안 68페이지. 자, 일반적인 환몽구조와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인 환몽구조 같은 경우는 꿈꾼 인물이 이 세속적 삶에 대한 허망함을 깨닫고 꿈 깨고선 천상계로 돌아가거든. 근데 옥루몽 같은 경우는 꿈에서 깨어난 다음에 천상계로 안 돌아가고 속세에서의 삶을 다 하고 나서 천상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몽중몽 구조를 통해서 인물의 과거와 미래를 제시하고요. 주요 인물로서는 양창국하고 강남홍이 나오는데요. 양창국은 뛰어난 인물이에요. 충신이고요. 강남홍은 뛰어난 능력 갖고 있는데 양창국만을 위해서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여성 영웅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고요. 유씨 3대록 중요합니다. 수능완성 142페이지. 혼사장의 양상을 파악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 양상이 나오고 있다. 자, 어떤 부분이 나와도 까다로우니까 잘 인지해 두도록 하시고요. 유세영하고 장씨 그리고 진양공주 간의 혼사장의 양상인데, 장씨가 늑혼의 피해자란 말이지. 억지로 결혼을 했어. 근데 얘가 악인입니다. 자, 보통은 피해자가 긍정적 인물이 될 건데 여기서는 장씨가 악인이고요. 진양공주가 선인인데 근데 또 입체적 인물의 모습을 보여요. 진양공주에 의해서 장씨가 감화됩니다. 그래서 혼사장애를 극복해요. 유세창, 남씨, 설초벽 간의 혼사장애 양상이 나오는데 남씨랑 설초벽 모두 선인이야. 문제는 유세창인 거야. 근데 이 유세창도 교화가 결국 됩니다. 그리고 유연영과 팽씨. 팽씨가 시조모인데 유연영을 괴롭혀요. 근데
유연영이 끝까지 병든 팽씨를 극진히 간호하면서 팽씨가 감해가 됩니다. 결국은 공통적으로 부정적 인물들이 교화가 된다. 그 다음 낙성비룡 순응한성 165페이지인데요. 지감화소가 나옵니다. 지감이 뭐냐면 지인지감을 나타내는데 사람을 잘 알아보는 거야. 경작이 현재 머슴인데 그러니까 초라한 처지잖아. 근데 양자윤이라는 인물이 경작의 역량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딸과 혼인시키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부인 입장에서는 화가 나겠지. 그래서 머슴이란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는 한씨. 근데 결국은 이 경작이 대원수가 돼가지고 번왕을 물리치는 국가적 공을 세웁니다. 아하, 그래서 양자윤의 지인지감이 적중한 거죠. 서대주전 수특 147페이지인데요. 가해자가 풀려나고 피해자가 오히려 벌을 받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인물 간의 갈등 양상은요, 타남주가 긍정적 인물이야. 그리고 서대주가 나쁜 놈인데 서대주가 타남주의 알밤을 훔쳐갑니다. 근데 입을 잘 털고 뇌물을 줘가지고 매수를 합니다. 결국은 타남주에게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니까 타남주는 오히려 서대주에게 도둑을 맞았는데 오히려 죄를 뒤집어 쓰는 거죠. 자, 그렇게 된 이유는 이 원님이라는 무능력자가 있어서 그래. 서대주의 말에 넘어가가지고 판결을 내렸거든. 무능한 관리를 보여줍니다. 그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지. 위경천전 수특 127페이지. 임진왜란에서 위경천이 소숙방을 그리워하다가 병이 들어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소숙방도 자결을 하는 비극적인 애정소설인데 만남과 이별의 반복입니다. 자, 처음에 만날 때는 위경천이 동정으로 놀러가요. 그랬다가 소상국 집에 담장을 넘어가서 그때 소숙방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 소숙방에 대한 그리움으로 병이 듭니다. 그런 다음에 둘은 다시 만나요. 소숙방도 위경천에 대한 그리움으로 병이 들고요. 결국은 소숙방의 아빠 소상국이 위경천 집으로 편지를 보내서 혼인을 청합니다. 그렇게 돼서 둘은 혼인하게 됩니다. 근데 임진왜란이 터지면서 위경천이 임진왜란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타지에서 소숙방을 그리워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소숙방도 결국 죽게 되고요. 자, 그 다음 현대소설 염상섭의 만세전 수특 164페이지. 주인공 나 이인화가 나오는데 이 이인화는 조선의 무덤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조선의 참담한 현실을 상징하는 거죠. 이때 나는 조선이라는 무덤에서 벗어나서 바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즉 일본으로 나아가려고 하고요. 참혹한 조선의 현실로부터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자, 이때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독자와 인물 간의 거리를 문제화시킬 수 있는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동경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잖아. 이 모습을 보고선 독자 입장에서 지식인의 고뇌에 공감할 수도 있어. 그러면 거리감이 줄어들겠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지식인의 한계를 비판한다라고 보면 거리감이 멀어질 수 있다. 김유정의 만무방 특 168페이지. 일제강점기 농촌현실에선 누구나 만무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때 인물의 성격과 현실에 대한 대응을 주목을 하는데 응칠의 성격은 원래 성실해.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계속 빚만 쌓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도박과 도적질을 하게 되고요. 즉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현실에 대한 대응을 하는 거고 응호의 성격은 순박하고 모범적입니다. 마찬가지로 빚을 감당할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눈의 별을 도둑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소극적인 현실 대응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김승옥의 서울 1964년 겨울 수특 183페이지입니다. 1964년 겨울 서울에서 세 인물이 만나는데 소통을 제대로 못해요. 그리고 방황합니다. 자, 어떤 인물들이냐? 사내가 나오는데요. 아내가 죽고 나서 그 시체를 병원에 팔고 난 뒤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인물이야. 나와 아나테 인간적 유대감을 바라면서 소통을 시도합니다. 근데 실패하고요. 나는 타인과 적극적인 교류를 하지 않는 인물이야. 사내에게 동정심은 있는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진 않아. 아는 굉장히 냉소적인 인물이야. 사내가 같이 있어달라고 얘기하는데 사내가 자살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내의 간청을 외면합니다. 태만식의 명일 스특 171페이지. 명일의 의미는 명일이 내일인데 내일이라는 희망을 안고 대학까지 졸업한 지식인 범수가 내일이 없는 무기력한 삶을 사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의 무능력한 지식인의 삶에 대해서 풍자하는 거예요. 범수와 영주에 주목을 해주는데요. 범수 같은 경우는 지식이 쓸데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식을 학교에 보내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희망이 부재한 인물입니다. 반면에 영주 같은 경우는 지식이 효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식을 가르치려고 해. 희망을 갖고 있는 거지. 이태준의 해방전후 수특 175페이지. 작품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해방 전과 해방 후로 나눌 수 있는데 이때 주인공 현과 김직원 간의 관계 변화에 주목합시다. 해방 전에는 시대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했지. 그래서 둘 다 해방을 염원합니다. 같은 편이야. 근데 해방 후에는 주인공은 신탁 통치에 찬성하고 김직원은 반대합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갈등을 빚게 되죠. 김원일의 마당 깊은 집 수특 199페이지입니다. 마당 깊은 집의 의미는요. 6.25 전쟁 직후에 서민들의 고단한 생활상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에요. 이때 주목할 게 시점의 교차가 나타나는데 어린아이 나의 시점하고 어른 나의 시점이 교차합니다. 과거 사건은 어린 나의 시점에 서술한다는 건 순수한 시선으로 당시 상황을 드러내서 과거의 사회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모래톱 이야기 수특 277페이지 조마이 섬의 의미를 주목하면요. 섬사람들의 삶의 터전인데 오래전서부터 섬사람들이 살아오던 공간인데 그들의 소유가 아니에요. 이 섬 전체가 소수의 권력자 손으로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이때 갈바세 영감을 중심으로 섬사람들이 연대해서 권력에 저항을 하는데 효과가 있진 않죠. 근대 한국 사회의 부조리한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황순원 목너미 마을의 개 수완 170페이지입니다. 이 신둥이란 개가 나오는데 일제강점기의 핍박을 이겨낸 우리 민족을 형상화시킨 거야. 신둥이란 개는 핍박 속에서도 살아남는 강인한 생명력을 갖고 있고요. 갓난이 할아버지가 나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인물이에요. 근데 동장 형제가 나와요. 신둥이를 핍박하는 인물이에요. 일제의 폭력성을 형상화시킨다고 할 수 있죠. 빙청과 시몽 수완 252페이지 빙청은 진실을 밝히려는 신하사의 모습입니다. 시몽은요 우하사에 대한 군 집단의 위선과 허위를 나타내고요. 자, 이때 주요한 내용으로서 진실과 허위가 나오는데 진실은 갑작스러운 화재로 우하사가 심각한 화상을 입은 거거든. 그러니까 사고야 사고. 근데 이걸 뭐라고 포장하냐면 우하사가 3명의 병사를 구하고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 라고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부대원들은 동조를 하고요. 군 간부들은요 우하사의 영웅화가 자기들한테 이득이 됩니다. 그래서 우하사의 영웅화를 공고히 하고요. 이때 신하사가 우하사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게 나쁜 게 아니야. 오히려 우하사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하사를 영웅화시키고 우하사는 자기의 의도랑 상관없이 끌려다녀야 돼요. 이런 모습이 우하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하사는요. 그래서 우하사를 해방시켜주려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황순원 고개사 수특 32페이지 자전적 소설이란 거 주목을 해주시고 근데 재밌게도 자전적 소설이면 나에 대한 공감을 보통 유도할 텐데 객관적으로 서술합니다. 고개사의 의미는요. 피난지에서 위태롭게 살아가는 주인공 나와 가족들을 비유한 거고요. 갈등 관계는 명확합니다. 나와 나의 가족이 변호사네 가족하고 대립을 해요. 나와 나의 가족은 이제 피난살이하는 인물들인데 변호사와 변호사 가족은 집주인이에요. 방에서 내쫓으려고 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인물들이에요. 박영준 모범경작생 후한 221페이지 1930년대 일제시대죠? 일제시대의 구조적 모순을 풍자한 겁니다. 모범경작생이 진짜 모범이 아니라 반어적 의미예요. 일제의 순종적이고 일제 앞잡이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 인물이 길서예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마을 사람들을 배신하는 인물이고요. 성두는 가난한 소장농인데 열심히 일해도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피폐한 농촌 현실에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위숙은 성두의 여동생인데 길서의 애인이기도 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인물이 아닙니다. 기억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길서의 말에 대해서 의문을 표현하는 인물이야. 길서에 대해서 시기 질투를 보이는 인물이고요. 처음에 마을 사람들은 길서한테 호의적이고 신뢰를 했습니다. 근데 길서가 배신한 걸 알고선 길서에게 부정적이고 분노를 표하죠. 박완서의 해산바가지 수특 15페이지 시어머니의 치매 문제로 인한 갈등을 그립니다. 그리고 해산바가지를 보고 갈등을 해소하게 돼요. 갈등 구조는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나와 친구 간의 대립이 먼저 이제 나와. 나는 아들 딸 구분 없이 생명을 존중하는 인물인데 친구는 아들을 추구하는 인물이에요. 며느리가 딸을 낳은 거에 대해서 불편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내용은 이쪽이죠. 나의 과거 이야기입니다. 나와 시어머니 간의 이야기인데요. 시어머니가 좋은 인물이야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해산바가지로 생명 존중의 태도를 몸소 보여줍니다. 딸을 계속 낳아도 계속해서 해산바가지를 통해서 주인공과 딸들을 챙겨주는 인물입니다. 아들, 딸 구분 없이 생명을 존중하는 인물인 거죠. 그러다가 치매에 걸리게 돼요, 시어머니가. 이때 나는요, 처음에 위선적 태도를 보입니다. 남들한테 효부처럼 보이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어머니를 돌보다가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요양시설에 보내려고 해요. 그러다가 해산바가지를 떠올리게 돼요. 그리고 잘못을 뉘우치게 되죠. 그 이후에 위선적인 태도를 버립니다.
그래서 위선 없는 태도로 시어머니의 임종까지 이제 돌봅니다. 해삼바가지의 의미 중요하겠죠? 생명 존중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최인호 모범동화 툭 310페이지. 강씨와 어른의 의선을 깨달은 전입생 소년입니다. 소년 간의 대결 구도가 중심인데요. 대결 구도를 보면요. 세 가지 대결이 나오는데 원판 경기입니다. 소년의 도전해오는 듯한 태도에 강씨는 불쾌감을 느끼고요. 소년이 승리를 합니다. 두 번째는 주사위 던지기예요. 강씨와 소년 간의 재대결인데 소년이 또 승리하고요. 마지막까지도 승리해요. 심지뽑기에서도 소년이 승리합니다. 결국 강씨의 위선적 세계가 무너지고요. 그래서 강씨는 무력감을 느끼고요. 결국 죽음을 택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인물들 잡아보면요. 강씨는요. 아이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인식하는 위선적 인물인데 소년 전입생에 의해서 위선이 무너지자 무력감을 느끼고 죽고요. 아이들은요. 강씨의 위선을 알지 못합니다. 강씨를 찬양하는 미숙한 인물들이고요. 이 소년 전입생은요. 위선을 깨닫고 있는 인물이에요. 장현국어. 이 자료가 성적 반전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그러면 수능 잘 보고 오도록 하세요. 파이팅!